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박성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LKB에 새롭게 합류하신 하신욱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시청자들께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신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 모시고 나눠볼 얘기는 주식입니다. 친구 따라서 주식을 샀는데 며칠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씨 언제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증권 범죄 관련해서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였죠. 협상의 기술에 나타난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이재훈에게 형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해서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의 큰 줄기가 되는데요. 주인공의 형이 투자한 전보제약, 이 주식의 작전 세력들이 이 장난을 친단 말입니다. 작전 세력이라고 하면 좀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거 먼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작전 세력에는 먼저 그 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주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작전에 돈을 대는 전주가 있을 수 있고요. 차트를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대신 책임을 지는 바지 사장이 있습니다. 이 한 팀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용어가 재밌네요. 이 협상의 기술에 보면은 두 가지 기법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하나는 시세 조정인데 이재훈의 형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미공개 정보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는 투자를 확실하게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아야지 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인 이재훈의 형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은 저희가 산인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투자 받는다는 기사만 나면 주가가 몇 배는 오를 거거든요. 이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그래서 이 형은 그 얘기를 듣고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회사 돈을 횡령해서 큰 돈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권 범죄, 미공개 정보 이용이든 시세 조정이든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좀 적발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맡았던 일이 바로 이런 증권 범죄자들을 조치하는 일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그런 루트는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증권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상 거래가 포착이 되면 적발이 되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자동 시스템이 있고 자동 시스템이 약간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이러면 적발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단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면 소수지점 거래 집중 종목, 몇 군데의 금융 지점에서 거래가 아주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가 급변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가 마감되는 시간에 갑자기 거래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려고 하면서 높은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잔량이 많다는 거는 체결 안 되고 남은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한 계좌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 매매 관여 종목, 이런 종목들이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착되는 종목 중에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투자 주의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엔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엔 투자 위험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사법적인 절차를 취할 권한은 없으니까 이거를 어디에 넘겨서 좀 조치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거래소에서는 그런 이상 거래들을 금감원에 알리게 됩니다. 금감원은 조사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공정 거래를 일단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고요. 그 문답을 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감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야 할 때가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일단 전화를 받을 때가 되면 상당한 정도로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 그렇죠. 이미 그 거래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조사받으러 가서 나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소용없는 소용없는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
조사를 마치고 나면 금감원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내부에 회의체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조치 단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가 검찰 고발입니다. 그 밑에 단계는 이제 검찰까지 가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 자체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이제 과징금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보면 증선위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우리 선을 떠났다 이러면 검찰로 보내는 거고, 이 선 정도면은 검찰로는 안 보내고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금융위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검찰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금융위에서 막느냐, 요게 좀 전화를 받은 분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익금에 대해서 추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수단이 예전에는 너무 약한 조치, 그리고 검찰 고발 이렇게 두 단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결시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위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검찰로 보낼 정도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우리가 과징금 부과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까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적정한 단계에서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조사를 하는 금감원 단계에서는 조사역이 그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사역이 하는 문답이라는 것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하는 피의자 신문 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결코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담당 조사역이 한 문답서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에 계실 때 좀 사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일하시면서 좀 보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좀 있으세요? 제가 몇 년간 그 안건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주포인데요. 주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쉽게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성공의 맛을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을 예전에 10년 전에 본 이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궁금함인데, 주가 조작 범죄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뭐 전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요 경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포인트에서 요걸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금감원 내부 기준이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일단 하나의 기준이 있고요. 어떤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했느냐, 그 해당 거래 물량이 한 30%를 이 사람이 그날 그 거래를 했다든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거래가 몰리는 시점이 언제인지, 너무 인위적으로 몰려 있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의 거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기술적인 부분을 써서 시세 조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 걸리거든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허위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 거래가 좀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 이 시세 조정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시 좀 우리 드라마로 좀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드라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까요? 이 경우는 그 거래소의 시장 감시에 의해서 적발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투서를 넣게 되죠.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실제로도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적발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의 제보나 투서를 단서로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LKB의 하신욱 대표님 모시고 드라마의 협상의 기술에 나타난 시세 조정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런 행위들이 적발이 되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주식 투자 중에 억울한 일, 불안한 일 이런 게 생기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성남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